어떤 분이 이런 댓글 주셨더라고요. 그냥 S&P 500 사면 되는 건데 그걸 무슨 교육을 하고 그러느냐. 사실 뭐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S&P 500을 투자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너도 S&P 500만 사라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못 하거든요. S&P 500을 사는데 그 안에 테슬라가 20% 올랐다 그러면은 저거 나도 살 걸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는 그런 나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여러 과정과 실패를 거치면서 그런 원리를 깨닫고 마음속에 내재화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하니까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미국 주식을 시작했고, 그 중에서 왜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투자 수익률과 투자 중인 ETF 포트폴리오를 특별히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운영 중인 S&P 500 수익 사냥 클럽의 이름도 바꾸기로 했는데요. 바로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입니다. 제가 S&P 500에만 투자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나스닥, 미국 빅테크, 채권같이 미국 주식 전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한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에서 제가 실제로 투자하는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을 그대로 클럽 운영에 녹여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한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에서 여러분들에게 미국 주식에 대해 많은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ETF가 좋아요? 언제 사야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 즉 왜 ETF에 투자하고 어떤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어떤 ETF에 얼마나 담고 있는지까지 모두 솔직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52%의 확률에 자신을 맡기고 복리를 믿을 수 있는가예요. 이 철학이 머니바게트 클럽의 중심입니다. 지금부터 제 실제 포트폴리오와 투자 원칙,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게요. 영상 마지막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왜 S&P 500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는지랑 그다음에 유튜브를 왜 시작하게 되셨고 좀 투자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원칙이나 기준으로 갖고 계시는지. 그러면은 회사를 이제 다니시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셨다 그랬는데 그때 투자를 이제 처음 시작한 시기는 언제세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진짜 완전 처음 시작할 때 큰 금액을 안 하고 그냥 3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해서 계속 깨지기만 했죠. 그럼 그때 국내 주식 하셨어요? 아니면 미국 주식? 국내 했어요. 코스피가 그때 얼마였나요? 제 16년이네요. 네. 2016년 1월 코스피가 1918포인트였어요. 지금은 코스피가 얼마냐? 지금은 2559포인트. 2016년도에 이제 코스피 투자하셨는데 그때 투자했던 종목 기억나요? 기억나죠? 어떤 거였어요? LG 생활건강, 네이버, 삼성전자. 그때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때 주식시. 제가 샀을 때 사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갤럭시 노트가 폭발을 했더라고요. 맞다. 또 아모레퍼시픽도 있었죠. 아모레퍼시픽도 그때 샀는데, 아모레퍼시픽은 뭐 며칠 있다가 뭐 가습기의 살균제? 예, 그 성분이 뭐 터지면서 또 한번 난리가 났었고, 제가 산 것만. 초보였다 보니까 그때 그거 다 팔아버렸고요. 네이버도 그때 뭔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네이버 쭉쭉쭉쭉 내려가고. 그래서 와, 왜 내가 사는 것만 다 이러지? 그래서 유일하게 수익이 나고 있던 LG 생활건강이 좀 있었는데, 네. 그거 한 1, 2만 원 벌고서 팔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거라도 조금 벌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참 나쁜 습관인 게, 손해보면 팔고, 조금 이익 보면은 또 팔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수수료만 나가지 막상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해도 쉽게 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어떤 내 돈이 들어가고 나면은 계속 그것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냥 호가창 보면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거 그걸 보고 있으면은 내가 좀 이렇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그러면은 지쳐요. 내가 지쳐요. 지쳐서 팔게 돼요. 지금은 이제 S&P 500 지수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개별주 투자랑 S&P 500 지수 추종 ETF 투자는 어떤 점이 좀 달라요?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했던 뭐 노트 폭발이라든지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이런 뉴스가 터져도 그 개별 종목에는 큰 타격인데 그 지수 전체에는 별 영향이 없거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500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500분의 1이에요, 평균으로. 코스피 200 ETF도 200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200분의 1. 그러면은 개별 이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나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랑 일반인이랑 가장 갭 차이가 적어요.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굉장히 쉽게 일반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빠른 정보를 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코스피 200, 코스피 시장 전체, 미국 시장 전체 이런 거는 모두가 공유하는 정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걸 뭐 쉽게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은 공정하다는 거죠. 개인과 기관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S&P 500 투자하시니까 거기에 빗대서 말하는 건데 가끔씩 보면은 S&P 500은 그날은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그날 S&P 500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개별 종목 테슬라는 20% 급등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지수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도 테슬라 살 걸 이러면서 좀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어느 정도 경험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별 주식으로 해서 하다가 이게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도 그거는 다시 떨어질 수 있고 내가 그걸 사서 어차피 그 가격에 팔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걸 갖다가 좀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래프만 봐요. 그래프가 보면은 여기 낮고 여기 높으니까는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은 돈을 벌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막상 내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저점이고 이게 고점인 걸 아는데 그걸 당시 들어간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냐는 거죠. 모른다. 어차피 못한다. 실제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럼 그걸 인정해야죠. 그걸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못한다. 그럼 S&P 500 투자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제가 주식을 떠났어요. 아모레 퍼시픽이고 삼성전자 다 팔고 떠났는데 떠나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요. 얼마나 열받아요. 떠나고 나니까 오르는데.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판다고 해서 끝나는 줄 아는데 끝이 아니에요. 판 다음에 계속 보게 되면 그건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다시 투자할 거리를 좀 찾아보자 라고 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처음 산 게 코덱스 미국 IT예요. 지금 미국 XLK 같은 건데 제가 IT 회사에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IT에 대한 정보도 빨랐고 그래서 뭐가 잘 될지를 알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더라고요. 가령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그 주식을 샀는데 잘 오르더라고요, 그게. 근데 재밌는 게 예전에는 뭔가 주식을 사면은 가격이 계속 위아래로 오르내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보는 게 힘들었는데 코인을 하고 나서 변동성 크잖아요. 그걸 하다가 이 주식을 와보니까는 이게 가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째 주가 움직임에 전혀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렇죠. 코인은 하루에 뭐 5%, 10%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뭐 0. 몇 프로? 기별도 안 가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그게 쭉 올라가면서 시간 지날수록 올라가면서 이게 돈이 벌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그렇게 이제 ETF에 투자하고 나서 어느 기간 얼마나 지났을 때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구나라고 체감하셨어요?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신경을 안 썼으니까. 가격이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걸 어떻게 신경을 쓰겠어요. 코인이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깨작깨작 하고 있으면은. 근데 깨작깨작 하면서도 올라가니까 그게 좋았던 거죠. 6개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길면서도 짧은 기간이긴 한데 왜 사람들은 그 6개월 동안 꾸준히 무언가를 사서 모으는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당장 뭔가 돈이 벌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6개월 후라는 게 긴 것 같아도 내가 그 시간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차피 6개월 후는 어차피 오잖아요. 무조건 오는 시간이잖아요.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 인생 살다가 6개월 뒤에 보면은 아, 이 정도 올랐구나. 뭐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떨어졌으면 싸니까 더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기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아요. 진짜 그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은 없으셨어요? 아, 안 올라니까 팔고 싶다. 진짜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싶다.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이게 생각을 또 바꿔야 되는 게 내가 이거 팔아서 이 돈으로 뭐 하지? 뭐 할 건가요? 그게 없잖아요. 네. 뭐 누구는 주식 팔아서 소고기 사 먹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그 주식 아니면 소고기 사 먹을 돈이 없다는 건가요? 전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고기 사 먹을 돈은 따로 있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건데 왜 그걸 돈을 벌어서 그걸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어차피 그거 팔아서 또 주식 살 거 아니에요. 또 주식 살 거면은 지금 걸 왜 팔아요? 수수료 나오게. 수수료가 아까운 거예요. 어차피 내가 뭔가 주식을 살 거라면은 네.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이 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은 계속 들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이 가장 좋은 이유가 있어요. 뭐든지 내가 지금 여러 종목 중에서 내가 선택한 주식이 있으면은 그 주식은 내가 진짜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판단해서 선택한 주식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걸 팔고 다른 걸 선택한다. 그럼 그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 되겠죠. 최선을 버리고 차선을 선택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 코덱스 IT ETF라고 하셨나요? 네, 그거 투자를 하시다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됐어요. 투자하셨던 돈이 들어왔을 텐데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S&P 500에 들어갔어요. 아, 그때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때 그게 코덱스 IT 종목인데 거기 들어간 종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뭐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 기업을 담고 있는 다른 ETF를 찾다가 S&P 500이 보인 거죠. S&P 500이랑 나스닥이 보였는데 일단 저는 그때 나스닥에 대한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서 나스닥보다는 S&P 500이 낫지 않을까. S&P 500이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거고, 제가 어릴 때부터 미국 주가 지수는 계속 봐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보면 뉴스에 뭐 오늘 주가 지수가 어땠다 나오는데 대부분 올랐다고 나와요. 네. 저렇게 오르는데 왜 사람들은 돈을 못 벌까? 그래서 시작한 게 주식인데, 왜 못 버는지 알았으니까. 그러면 저것만 따라가면 돈을 벌겠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 주가 지수만 따라가면 돈을 버는데. 근데 그런 ETF가 있으니까, 그럼 해봐야 되겠다. 미국 걸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또 S&P 500으로 이제 ETF를 전향해서 투자를 하셨는데 그래도 뭐 IT ETF를 하실 때는 흔들림 없이 쭉 투자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S&P 500 ETF 투자하실 때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꾸준히 투자하셨는지요? 네, 제가 투자한 시기가 다행히도 뭐 상승하던 시기여가지고서, 네, 2018년, 19년 쭉 상승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 8년을 투자하신 건데 한 번도 안 빠졌나요? 빠질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2018년에 조금씩 투자를 하다가, 뭐 저도 적금도 있고 S&P 500도 있었는데, 제가 2020년에 올해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데 한번 크게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깨고 투자를 했어요. 네. 목돈을. 투자하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팬데믹 터지더라고요. 그동안 번 게 그냥 다 까먹고 마이너스로 뚝. 네. 그때 좀 괴로워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네. 앱을 지웠어요. 아, 네. 어느 기간 동안 앱을 지우고 계셨어요? 3일? 지우고 나서 그때 좀 힘드니까 유튜브로 다른 영상들 좀 보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쌀 때 더 많이 사라고 하더라고요. 떨어지면 더 사라. 오히려 계속 오르다가 또 한번 빠지는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뭐 오르다가 빠지다가 했는데, 일단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네. 빠져도 다시 오른다라는 걸. 네. 그리고 빠져도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S&P 500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원리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코인을 하고 주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운 게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은 지난 100년간 쭉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세상에 돈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돈이 늘어나면 그 돈이 결국은 어차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은 장기적으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S&P 500은 불안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식이라면은 돈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 돈이 이 회사로 들어와야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S&P 500은 그 돈이 결국 주식시장으로만 들어오면 오르는 건데 사실 돈이 주식시장 말고 어디로 가겠어요? 예금 아니면 주식시장인데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언젠간 주식시장으로 오고 그럼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S&P 500 ETF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어요? 얼마 정도 투자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걸 자기 딱 계산하고 그러지 않는. 하시는구나. 예. 뭐 어떻게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짐작을 하는 거죠. 그냥 수익을 엄청나게 받겠구나. 뭐 지수가 많이 올랐고 내가 산 가격보다는 높겠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수익률을 봤는데 네. S&P 500을 봤는데 처음에 산 건 90%대 수익이고 두 번째 산 건 7, 80% 수익, 적립식으로 산 건 7, 80% 수익 그렇게 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한 뭐 110, 120% 수익 나고 있고 거의 6, 8년 만에 그 정도 2배 가까운 수익을 이제 되시고.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 더 수익을 많이 받고 S&P 500은 조금 덜 수익을 받고 근데 저는 S&P 500이 좀 더 편하죠. S&P 500은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는 거고 나스닥은 뭐 많이 올랐지만 뭐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는 이유가 S&P 500만 사면은 결국은 시장 수익률밖에 안 되거든요. 네. 물론 시장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고 그러면은 내가 좀 잘 아는 분야 그게 IT거든요. 네. 그 IT가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을 사면서 나스닥은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누구나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네.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 내가 전공한 분야 이런 데서는 거기에 대한 정보는 내가 남들보다 빠르잖아요. 네. 그러면 S&P 500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를 그런 쪽에 넣어서 그쪽에서 좀 추가 수익을 좀 노려보라는 거죠. 그럼 S&P 500 ETF를 계속 꾸준히 모으시는 이유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모으시는 건지 아니면은 비상금이랄까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근데 또 그냥 갖고 있으면은 원화가 이제 네. 돈 가치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그냥 묵혀두시는 건지. 뭐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맞고요. 일단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S&P 500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려면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산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데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자산이 뭐냐 했을 때 S&P 500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좀 안전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S&P 500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유튜브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으면은 굳이 유튜브라고 하는 거 힘든 유튜브라는 걸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을 안 하고 노는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내가 뭔가 할 일이 없으면은 뭐 처음에 한두 달은 노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 무료해지고요. 또 일상생활 자체가 망가져요. 네. 내가 뭔가 어디에 목표를 갖고 계속 뭔가 활동해야지. 그래야 내가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그냥 돈 쓰면서 산다? 재미가 없어요. 그냥 뭐 여행 가고 놀고 이런 것도 일을 하다가 기회가 딱 돼서 왔을 때 그때 이게 도파민이 분출되지. 그냥 평소에 노는 게 일상이면은 도파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도파민도 사실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에서도 도파민을 좀 찾고 네. 그러다가 놀 때 더 많이 끌어당기고 이런 거죠. 그럼 이 유튜브를 하시면서 조금 기억에 남는 순간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최근에 봤던 댓글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제가 S&P 500 수익 사냥 클럽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댓글 주셨더라고요. 그냥 S&P 500 사면 되는 건데 그걸 무슨 교육을 하고 그러느냐.
라고 했는데, 사실 뭐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S&P 500을 투자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너도 S&P 500만 사라.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못 하거든요. 처음에 사는 것 같다가 나중에 물어보면 딴 거 사요. 왜 그럴까? 그 사람 보면은 그걸 알아도 그걸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제가 거친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그 사람이 직접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힘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을 사는데 그 안에 테슬라가 20% 올랐다 그러면은 저거 나도 살 걸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는 그런 나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여러 과정과 실패를 거치면서 그런 원리를 깨닫고 마음속에 내재화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하니까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중점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사람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헬스장에 가면은 헬스장에 가서 매일 헬스하고 운동하면은 건강해지죠? 젊어지죠? 뭐 밥맛도 잘 나고 일도 잘 되고 그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왜 우리는 헬스장 가서 3일 가고 더 안 갈까요? 그 사람들 헬스장 가다가 안 가는 사람들이 헬스하면 건강해진다는 걸 몰라서 안 가는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헬스장에 누군가 끌고 가서 운동도 대신 PT 해주고 이렇게 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면 되는 건 몰라서 PT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좀 봐요. 그래서 그걸 좀 싸게 해드리려는 거죠. 그럼 약간 S&P 500 투자의 PT 선생님 같은 역할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좀 오피셜 클럽, S&P 500 수익 사냥 클럽을 보면은 이제 뭐 데일리로 뉴스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월 1회 라이브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구독자분들이 그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그 클럽에서 제공해주시는 내용 중에서 교재랑 VOD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을 지금 쓰실 예정이신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S&P 500에 투자하는 방법,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이런 거 갖다가 영상에서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걸 체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영상은 뭐 뜨문뜨문 올라오는 대로 보면은 이게 순서가 어느 게 앞뒤인지 모르고 정리도 안 되잖아요. 그걸 정리해서 강의로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VOD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교재도 역시 그런 내용을 텍스트화해서 담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번에 S&P 500 수익 사냥 클럽 이제 곧 시작하는데 머니바게트님은 수익 사냥 클럽에서 어떤 콘텐츠가 제일 기대돼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예요. 기본 원리.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그걸 알려면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고 또 그걸 알려면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상당히 좀 고차원적의 그 경제 이론인데 경제학을 배우면 그런 걸 다 알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좀 불필요한 부분도 많고 철저히 주식 투자에 필요한 그런 경제학 이론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서 주식을 투자하는 스킬을 배우면은 굉장히 발전하는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안 배우고 그걸 모른 채로 당장 뭐 시중에 주식 책 같은 거 보면은 뭐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야 된다. 또는 뭐 차트를 어떻게 보고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어느 시점에 빠져야 된다. 이런 걸 배우는데 그런 것도 이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보면은 그건 사상 누각이고요. 뭐 저는 그런 걸 가르치기보다는 밑바탕을 탄탄하게 해서 나중에 그런 걸 보더라도 아, 이게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다. 혹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가입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페이지까지는 열어봤는데 구매를 못하시고 그러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S&P 500으로 2배의 수익을 5년 만에 냈고요. 또 비트코인으로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냈고 그로 인해서 저는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이렇게 해낸 이 과정이 단지 제가 어떤 기회를 잘 만나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회란 거는 제가 살아온 그 시기뿐만 아니고 어느 시기에나 계속 있고요. 그 기회를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제가 기회를 잡았던 것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 교육 과정에서 얻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다른 강의와는 좀 레벨이 다른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클럽에서 이제 가입자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이거 꼭 하나만은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거는 그날 S&P 500을 기준으로 한 S&P 500의 시각에서 보는 뉴스를 전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뉴스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고 내가 해석을 해서 어떤 투자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과정을 도와드릴 거거든요. 뉴스를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왜 S&P 500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는지랑 그다음에 유튜브를 왜 시작하게 되셨고 좀 투자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원칙이나 기준으로 갖고 계시는지 이제 물어봤고요. 또 짧게 옵션 클럽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봤는데 조금 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해주고 싶으신 말씀. 네, S&P 500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S&P 500으로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된다면 다른 어떤 걸로도 돈을 못 벌 거예요. 가장 돈 벌기 좋은, 가장 돈 벌 확률이 높으면서 가장 안전한 게 S&P 500이니까요. 그거를 제 과정을 통해서 꼭 이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갖고 계시는 ETF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정도 공개는 가능해요. S&P 500이 몇 퍼센트, 나스닥이 몇 퍼센트, 뭐 팡이 몇 퍼센트, 또 채권이 몇 퍼센트. 제가 포트폴리오는 게 네 가지거든요. S&P 500, 나스닥, 팡, 매그니피센트, 그다음에 채권. 그걸 나눠서 공개해 드릴 수 있고요. 뭐 일부 주식이 있긴 해요. 일부 국내 주식이 일부 있긴 해요. 한 15% 정도.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10종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S&P 500만 4종류, 또 나스닥도 한 3종류 되고, 그리고 뭐 팡도 있고 채권도 있고 하니까 한 10몇 종류 되는 것 같아요. 각각의 투자 비율이 다 다르죠. 네. S&P 500을 일단 절반 가져가는 걸 원칙으로 삼았어요, 저는. 절반 이상. S&P 500을 절반을 깔아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나스닥이나 매그니피센트, 채권 이렇게 나눠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실제 투자하고 있는 ETF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미국 주식 ETF 클럽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됐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2025년 5월 현재는 미국 주식의 변곡점입니다. 기대감과 불안이 공존하는 시기죠. 저는 지금 이 시기를 무리하게 승부를 거는 시기가 아니라 꾸준한 매수 루틴을 확인하고 비중을 점검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에서는 매일 투자 일지를 통해서 시장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급락장이나 ETF 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졌을 때는 실시간 알림으로 매수 타이밍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수익 사냥이라는 단어가 제 철학과 조금은 맞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투자는 단기적인 사냥이 아니라 장기적인 습관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복리고 복리는 결국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클럽에서는 그 노하우와 투자 습관을 매일, 주간, 월간 단위로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일주일 커피값으로 저와 함께 월급보다 높은 수익, 시장을 이기는 투자 수익률,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ETF 투자로 수익 내는 사람들의 단 한 가지 패턴을 주제로 투자 노하우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꼭 챙겨봐 주세요.